두 가지의 행동 과제를 드렸어요. 첫째, 휴리스틱을 찾아라. 두 번째, 원더 포인트를 찾아라. 숙제입니다.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시면 마가로 오시면 됩니다. 자기가 준비한 제품은 그렇게 고기능성이 아닌데 그냥 뭐 보통의 약간의 뭐 에센스가 좀 들어가 있는 간단한 화장품인데 그걸 내가 써도 되냐,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게 되겠죠? 이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브랜딩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경험이 좀 충분히 있을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찌개를 끓이는데 용량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550ml의 물을 넣어야지 돼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570ml를 넣었어. 그럼 이건 망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5분을 끓이라 그랬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7분을 끓였어. 그럼 망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건 많죠. 머리로 가면은 여기서는 요만큼 깎아야 되는데 더 깎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저는 뭐 머리 깎거나 요리하거나 이런 거는 잘 모르고 브랜딩에 대해서는 경험이 비교적 많은 편이죠.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탑다운은 쉬운데 바텀업은 잘 안 됩니다. 좋은 이미지를 먼저 주고 그레이드 다운, 점점 낮은 쪽 정보를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낮은 이미지를 줬다가 높은 이미지로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그냥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벤츠가 S600을 내고 그 다음에 B 시리즈를 내고 A 시리즈를 내도 사람은 상관없어요. 시장에서는. S600이 1억 8천입니다. 그렇지만 벤츠 A 클래스는 2,500만 원이에요. 근데 벤츠가 1억 8천만 원짜리 차를 내서 그거를 소비자들이 내내 보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차를 내도 소비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 좋은 이미지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1,600만 원짜리 차를 내다가 1억 2천만 원짜리 차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한 수용도는 현격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시작이 바닥이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이론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앵커링 이펙트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프로스펙트 티어리라는 게 있어요. 앵커링이라는 거는 높은 이미지에서 앵커링이 시작되면은 얘를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실제 낮은 제품이 나오더라도 높은 이미지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앵커링 이펙트라고 합니다. 반대로 낮은 브랜드는 싼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줘도 위로 잘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역에서 아주 먹어주는 브랜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브랜드에서 곰탕 하나에 12,000원짜리를, 13,000원짜리를 내고 있는데 보급형 어린이용을 만들어서 8,000원을 냈어. 그럼 사람들은 좋아요, 싫어요? 좋아한다고. 12,000원짜리를 8,000원에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동네에 있는, 요 길 건너에 있는 벽돌 추어탕에서 8,000원짜리 추어탕을 내다가 12,000원짜리 추어탕을 올려버렸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8,000원 하다가 왜 갑자기 12,000원 50%나 올리고 난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앵커링이고 조금 복잡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은 프로스펙트 티어리라는 게 있어요. 프로스펙트라는 거는 조망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높은 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내리더라도 높은 가격에서 조망이 이루어져서 손실감이 없어요. 이득만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낮은 금액에서 하면은 낮은 관점에서 조망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버리면 잘못 사면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손실 지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펙트 티어리는 손실 지각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급 브랜드가 내려오면은 손실 지각이 없고 낮은 브랜드가 가격을 높여버리면은 손실 지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 섞입니다. 어떤 게 더 지배적이냐? 제가 볼 때는 앵커링이 좀 더 지배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높은 가격에서 시작을 하면은 내려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고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면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저항이 심합니다.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치면은 고급의 이미지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급의 이미지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고급의 이미지로 시작해야지. 그래서 좋은 고급의 이미지를 주고 실제 제품은 스킨이나 로션이나 적당한 에센스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주름 개선, 무슨 화이트닝 이런 거는 기능성 메시지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못 써요. 그런 고기능성을 약속하지 않아도 젊어지는 느낌 이렇게만 해도 돼요. 라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화장품은 신뢰제예요. 신뢰제. 기능성이 좀 적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할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 피부에 뭔가를 발라서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가 진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잘 모른다고. 음식은 딱 먹으면 혓바닥에서 바로 알죠. 야,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바로 알아요. 머리는 깎아놓으면 바로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화장품은 발라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브랜드 네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한테 여기 헤어하시는 분들이 탈모에 좋은 샴푸라고 여러 개 주셨거든요. 모르겠어. 그거 해서 뭐 내가 탈모에 도움이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쓰는 거지. 이런 류가 이 스킨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스킨 제품은 특히 브랜드 네임과 메시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간계의 수업 그 장투비 첫 수업에서 제가 하는 토픽이 뭐예요? 사람은 보는 것을 믿는가? 믿는 것을 보는가? 믿는 것을 본다. 믿음은 당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만드는 게 브랜딩이죠. 그런 의문은 너무나 당연한 의문이고 해야 마땅한 의문이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에 따르면 믿음의 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고기능성 제품이 아니더라도 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가는 것은 필요하다. 오히려 좋다. 입니다. 이거를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8월부터 시작하는 마법의 가루 코스가 이 원더스토리 코스입니다. 여기는 다른 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솔루션이 필요한 분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수업은 NB에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 나는 지금 뭐 원더스토리에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